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이 일면에 실은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국판 뉴딜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160조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란 이름으로 경제정책계획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했다. 그다음에 데이터댐, 그린에너지 등 요즘에 데이터, 에너지 이런 분야인데 약간 명칭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죠. 정부가 114조, 민간이 46조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의료도 제도화 추진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된 이야기 계속 뭔가 나오고 있어요. 성추행 고소 전 박원순 알았다. 지금 이게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이런 기사를 오늘 좀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과 대책회의도 했다. 보도 후에 인지했다. 이 입장과는 지금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요, 박 시장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원한다. 지금 뭔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어요. 같은 날 다른 말 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요. 서울 물량 많다.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는데요.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 공급 위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린벨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뭔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린벨트 부분은 국토부 장관에서 좀 더 검토가 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 다른 말 뭔가 엇박자가 아니냐 저렇게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입니다. 총선 석 달 만에 그렇습니다. 총선 끝난 지 석 달 지났어요. 지금요. 21대 국회 내일 개원식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첫 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오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뒷북 입장문. 여당, 그중에서도 여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입장문, 회견도 아니고 그냥 입장문이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심상정의 사과입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 여기 보시면요. 뭔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또 아빠 찬스입니다. 어느 대학교 들여다보니까요. 아빠 덕에 뭔가 점수를 잘 받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빠 찬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전세 10억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30평대 초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때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 10억을 간답니다.
매매가 10억이 아닙니다. 전세 10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고소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소장도 내기 전에 박원순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서울시 고소 사실 미리 알았다. 그리고요, 지금 특정 인물이 좀 지목이 됐어요. 뭐 언론에 따라서는 공개를 한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물인지를. 그러나 지금 특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특보. 보고자로 지목된 특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 고소됐다는 사실과 알려준 거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박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 묻자 나중에 얘기하자며 얼버무렸다. 뭐 이 정도 또 진술이 나왔어요. 통합당 특검을 임명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 젠더 특보, 그러니까 앞에 기사에 나왔던 그 특보입니다. 지금요. 이 특보.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피소 당일 불미스러운 일 있다는 말을 듣고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고소 뭐 그런 걸 보고한 게 아니라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보고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의 고소 1시간 30분 전에 박 시장 집무실에서 대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래 오후 3시쯤 박 시장에 달려가서 실수하신 것 있느냐 물었더니 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있어요. 늘상 하던 현안 회의. 피소 사실 몰랐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피소 사실은 몰랐다. 다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한 것뿐이다. 지금 이런 해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리 알았는가 몰랐는가 지금 뭔가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죠. 자, 진실게임으로 번진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영상 톡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인 거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게 이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를 좀 설명하고 있죠. 서울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청와대, 보고라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했다. 뭐 이런 의혹인 거예요, 지금. 과연 누가 어떻게 유출을 했을까? 뭔가 알려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자, 기사가 이제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은갑 실장님, 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우선 조선일보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예. 고소 사실 자체가 고소 직후에 유출이 됐느냐라는 예. 것이고 중앙일보 기사는 어. 서울시 안에서 이 예. 문제 관련해서 그 전에 사전에 이게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 후자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부에서 알면서도 묵인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감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거죠. 그 점에 대한 예.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예. 고소한 사실 자체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면 예. 특히 이제 성폭력 관련 건은 피해자 보호하는 게 가장 중시돼야 될 예.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상당히 논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추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문제는 비밀 누설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비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또 예. 하나는 직무유기 차원에서 두 가지가 다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예. 대한 진상규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경찰, 검찰, 수사당국에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를 통해서 지금 여러 제기되는 의혹이 예. 과연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예. 대해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전 변호사시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에요. 지금 어떤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예.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의혹 자체는 이른바 성폭법상의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예.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예. 그와 같은 수사상 기밀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여기서 기밀이라는 거는 이제 고소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 자체 예. 그리고 또 그 수사되고 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형사 고소장 같은 경우에 예. 뭐 사기나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복사를 요청하면은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피고소인이 대응을 하지만 예.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절대 복사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은 예. 이른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법상의 이른바 위력에 의한 추행과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예. 권력 관계입니다. 아.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과 이 비서 사이에 있었던 예. 이 성추행 이 문제 의혹입니다만 예.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됐고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물론 그건 가늠입니다만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을 정도로 예. 이 사안이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사실상 더 이상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소 사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예. 고소장에 이미 관련되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지금 제기를 했었고 제출을 했었고 더불어서 예.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경찰에서 박 시장 측에 대해서 강제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소를 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소명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그와 같은 권력 관계에 의한 피해를 봤는데 그 사이에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 아.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저도 예. 지금 그 하는 사건 중에 성범죄가 있습니다만 기록을 복사를 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되는 사람 이름이 다 빵빵 다 지워져서 뚫어나가지고 나오는군요.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예. 이 내용이 유출돼 가지고 예. 이 박 시장에까지 들어갔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의혹이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관계가 한다고 설명이 하면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엊그제 지금 예. 피해자 측이 얘기했는 것처럼 도대체 여성들은 뭘 믿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폭행 의혹 자체와 또 이 조사하는 예.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정보 유출은 예. 핵심이 권력이다. 권력이 없었으면 이것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뭔가 깊은 고민이 있다. 뭐 이런 기사 그동안 며칠 사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아닌 당 차원의 당 소속원들의 입장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원순엔 늑장, 오거돈 땐 땜질, 여당 미투 대응에 민낯이다. 경향신문이 매섭게 제목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공식 사과, 진상조사 언급 없이 예방 시스템 작동 안 했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이 불자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 당내 성비위 점검 요구했다. 어제 여성 의원들이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해찬 대표 오늘 박 시장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계획이다. 뭐 이렇게 또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성폭행 사건 땐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번 사안엔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 약간 뭐가 좀 다르죠. 청와대 여당 전례 없는 용어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입장문에도 이런 용어가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앞선 이런 사례 때는 좀 다른 거 아니냐? 뭔가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요, 피해 여성,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이런 명의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근데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피해 호소 여성. 그리고 그런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쭉 담겨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의 입장문. 사실 통상 많은 경우 앞선 보면 이런 경우는 기자회견을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쭉 여러분들이 오셔서 단체로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요. 그냥 입장문으로 서면으로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입장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일동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성도 없고 예. 적극성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피해 호소 예. 여성 이 뜻은요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인이란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뭐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여당에는 지금 예. 남인순 의원이라는 젠더폭력 대책위원장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여성부 전 장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 대표도 지금 정추수 의원도 들어가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의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저가 성추행 사실을 완벽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공과 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공으로 예. 과를 덮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진짜 이 부분은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구체성 없는 걸 왜 얘기하냐 이게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3번째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예. 왜 이것이 재발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요번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 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한두 번 들었냐 이거죠. 예. 그러면 진짜로 요번에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명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자, 오창도 평론가. 민주당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모습을
신중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고요. 일단 예. 뭐 공으로 과를 뒤덮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사회적 비탄을 받아야 되고 예. 지금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공 역시 모두 예.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이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은 2016년 예. 학내와 예술계에서 미투가 불거졌을 때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사용되었었던 그러니까 부분이고 이미 좀 사용된 전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 지방선거 직전부터 예. 계속 사용됐었고 또한 그 올해 초에 민주당 영입 인사였던 원종건 씨에 예. 대한 미투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당시 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용기 있게 용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남인순 의원이 그 당시에도 예. 피해 호소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새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썼다. 예전에는 피해자로 쓰다가 갑자기 피해 호소인으로 이번에만 바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종건 씨 같은 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원종건 씨 같은 경우는 미투 대상자로만 아마 낙인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아마 원종건 씨에 대한 오해를 남기고 있을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런 국면을 봤을 때는 피해 호소인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혹시나 뒤에 풀리거나 예. 다른 국면이나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미래통합당에서도 혹시나 다른 이런 일이 절대 불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만약에 불거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2차 가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라고 예. 한다든지 또는 그 행적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 절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주당이 좀 더 용기를 내고 다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예. 만약에 지금처럼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그냥 예. 시장직을 던져두고 가버리면은 예. 정당에서 법적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징계를 한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징계할 사회도 없이 이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인생은 다 끝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예.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예.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저한 여건들이 좀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도 잠시 이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제 하루 종일 굉장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윤병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죠.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본인이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박 시장 미투 처리에 전범을 보여줬다. 굉장한 논란이 됐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물론 이후에 이제 본인이 굉장히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자 비판 일자 피해자 고통 눈치채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이렇게 입장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여검사, 현직 여자 검사입니다. 여성 검사께서는요. 여론 재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에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을 때 다가가서 팔짱을 꼈다. 그럼 내가 성추행한 거다. 뭐 이런 의견을 올립니다. 그럼 사진까지 올리면서요. 내가 추행, 박 시장 팔짱 사진을 올렸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내가 박원순 추행했다. 그래서 이거 피해자를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이다. 뭐 피해자, 피해 호소인. 아무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러는 걸까? 어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최진정 변호사하고 오창석 평론가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 보시고 이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앞에 걸어주세요. 쓰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최인정 변호사는 질문 드렸는데 아직 안 쓰시고 일단 깊은 고민하셨군요. 먼저 그럼 오창석 평론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피해자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없어야 되고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냈었죠.
지금 이제 진해원 검사와 예. 그리고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을 아마 오랫동안 잘 알고 그리고 사적인 교류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재 믿고 싶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 그리고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서울시청 관계자라든지 또는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의혹과 무관한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쭉 봐왔고 예.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관련된 변호 활동을 많이 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 예. 흔히 말하는 가해자였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측근들, 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1차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최측근 또는 뭐 지인들. 예. 그래서 그 충격으로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예. 위로와 그리고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자신의 입장을 예.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논란을 더 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고인의 명복과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 호소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이 짤막한 이 세 문장을 예. 조금 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더 길어지거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라든지 예.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신현 변호사는 두 가지 사례가 이제 기사에 소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미투 사건에 있어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 예. 사실 윤병준 지금 전 그 서울부시장 겸 지금 현직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시장이 미투 처리의 전범을 보여줬다. 전범은 뭐죠?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범 사례잖아요. 모범 사례. 그러면은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피해자는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죠? 피해자 고통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바로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예. 이른바 그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서 어떤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피해자 여성의 인권 그리고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예. 그 피해자 여성의 어떤 진술을 그대로 믿어라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여 호소 여성, 호소인. 만약에 예, 그 예. 사건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피해자 그 가해자 측 그 변호사가 재판장님한테 이 피해 호소녀를 불러서 증거 조사하게 한번 해달라고 한번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그것이 가로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가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말에 그 본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제 많은 논란이 좀 됐었던 사안입니다.